금통위가 7개월 만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대한 엇박자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원화 가치가 한 달 새 5% 가까이 급등하며 30개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올라 원고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제약이 적고 신흥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증 규모를 포함 총 26조 원 안팎의 규모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융자 5조 2천여억 원, 투자 2조 4천여억 원, 기타 사업 3천여억 원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34.02%에 그쳐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엔화 약세와 북한 리스크의 고조, 기업 실적 저조 등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 맡은 이정선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힘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포인트가 오르면서 거의 1980전 목전까지 다다랐는데요. 화면으로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금 23.06포인트가 올라서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1979.51포인트이고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죠?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1,366억 원, 네 자릿수의 순매수 규모를 보입니다. 코스닥은 3.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73.66포인트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사 담느라 그러나요? 코스닥에서는 좀 팔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오늘은 1.4원이 올랐습니다. 1,087.9원입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 등등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상당히 힘찬 상승세를 보인 탓인지 오늘 코스피가 두 자릿수로 아주 힘있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 김상균 팀장이요. 가치투자에 주목하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숨은 1등 종목 IT 부품제서 컨텐츠 주로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요. 단기적으로 거래소 수급 개선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증시 촉입니다. 한은의 금통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대형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낙폭과대 대형주, 중소형주의 선조정 종목을 매수하자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택 과장과 함께하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AP 시스템, 반도체 OM 아몰레드 전방산업 성장에 수혜를 볼 종목으로 추천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한은금통에서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었고 이번엔 좀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이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음에도 이번에는 또다시 좀 반대쪽으로 시장의 예상을 깨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위가 기준금리 7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번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좀 약간 엇박자를 보였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정부와 경기 부양 관련된 정책 공조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심리적인 안정을 더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십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산업활동 동향을 비롯한 부진한 경제 지표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일단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외에도 유동성 공급 부분들 역시 주식시장에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좀 압박했었던, 그동안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했었던 국내 증시가 선진국 증시가 갭매우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오늘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오늘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2.6%가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부 식품 가격 상승에 조금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하락폭이 확대된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 경기 회복 둔화의 그런 조짐, 이런 부분들이 생산자 물가 하락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고 GDP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중국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고, 주식시장 역시 중국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중국 증시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시장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상황이 현재 어떤지 점검과 그에 따른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옵션 만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물량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옵션 연기된 물량이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현재 3,800억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익과 비차익 모두 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는 역시 베이시스 호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현재 10,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어제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현선물 매수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좀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 역시 금통위 결정이 나온 이제 10시 한 20분 이후부터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 관련돼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기 동시 효과 역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 심리가 좋아지면서 베이시스 호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마감 전략, 또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거래소 중대형주들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상승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거래소 중대형 종목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보다 거래소 쪽, 그리고 가격 매력 있는 중형주, 특히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가 되는 소재 산업재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 접근하는 전략이 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금융감독원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세 조정이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등등에 관한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을 졸이고 있을 듯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 부분들도 역시 일부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은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제 1위 기업으로서 코스닥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의 좀 등락을 일부 좀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정책 당국에서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강화하면서 일부 좀 문제가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코스닥 시장 최근 많이 상승한 종목들 중심으로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과정, 시장의 숨고르기 과정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즉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는 옥석 가르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발빠른 이슈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듣는 증시 촉앤촉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물론 한은금통위가 7개월 만에 단행한 금리 인하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조치로 리커플링을 과연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선진국들이 특히 더 선제적으로 나섰었죠. 금리 인하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그런 부양 조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금리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계 시장 흐름에 그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태까지 다른 선진 시장이나 저희가 같이 평가받고 있는 이머징 마켓의 시장보다는 저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확실하게 지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바운드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수급상으로 뱅가드 물량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물량은 점점 영향이 축소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수급상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선물을 무려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 같이 보시게 되면 미결제약 정도 한 7,000계약 정도 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말은 상방으로 좀 배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규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거래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지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에서 좀 대형주로 좀 매겨 이동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 이슈나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에서 대형주가 커플링이 되면서 해외 시장과 같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 이후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것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양상이 옮겨갈 것이다. 이런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형주의 반등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절반의 성공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간 유동성 측면에서 가장 심각했던 그룹들이 몇 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에스텍스 그룹 같은 경우나 해운사나 조선사, 건설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도 대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지금 리바운드를 시도하면서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분위기에 좀 변동을 줄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낙폭 과대가 강하게 진행됐던 종목이었죠. 화학이나 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도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지만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었죠.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초 소재 측면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관측과 함께 화학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것을 회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랠리를 펼쳤던 그런 IT주보다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 반등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을 잘 세워서 좀 최고의 효과를 거둬야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화두가 리바운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라는 전제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낙폭 대형주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안 좋았던 것들 과감하게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배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정도도 계속적으로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리 손조정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만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이나 건설 같은 과대낙폭 업종은 눌림목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물,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 비차익 약 4천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당연하게 지금 매도 포지션이 많이 없어진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 위주의 전략 계속적으로 유정을 하고요. 전반적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하락 기조가 아닌 하방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고 언제든지 경기 지표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이 나오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평소 보고 있던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 비중 확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 전망과 그에 따른 의견을 주십시오. 네, 옵션 만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프로그램이 이미 4천억 가까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미결 약정 감소하면서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약간의 매도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흐름 자체는 훼손하기 힘들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오히려 좀 베팅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버전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절대 지금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종목으로 동부하이텍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룹 오너의 결단을 지금 상당히 뚝심 있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관심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급락을 했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급등했었던 모습인데요. 흑자가 2분기 정도 연속 나다 보니까 시장에선 흑자 전환의 원년이라는 그런 턴어라운드 개념이 강하게 새겨졌었는데요. 지금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부하이텍이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군 영역은 아날로그 반도체 영역이거든요. 아날로그 영역 반도체 쪽은 결과적으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 반도체 시장은 부침이 굉장히 심한 모습인데 아날로그 반도체는 모든 전자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내에서도 그 업종 내에서도 결국은 매출처는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하이텍이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하고도 전략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핸드폰 물량이죠. 그런 보급형 핸드폰 물량에 대한 부품들을 맞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하이엔드 스마트폰보다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중국 시장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스마트폰 보급형 시장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당연히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동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 6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80% 윗단 제조업 측면, 일반적인 제조업 측면을 말씀하게 되면 풀 가동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문량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얼마 있지 않으면 5월 말쯤에는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가 상황을 추측해 보건데 1분기 YOY를 대변해 보면은 전 연도보다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 되는 원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3분기가 피크입니다. 실적의 피크가 3분기에 나오는데 1분기부터 실적이 YOY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진다는 건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강한 자신감을 좀 부여할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방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친 것도 있지만 부담 없이 시가에 계속적으로 노려보는 전략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부하이텍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염을 토하고 있다. 물론 가격대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따라잡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 조언을 주십시오.
네, 오늘 상한가 6,990원입니다. 물론 이 가격 근처에서는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물량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횡보세가 길었고 하락폭이 깊었었기 때문에 그 윗단에 대한 물량, 특히 손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는 분명히 좀 횡보를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물량을 뚫어내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12,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굉장히 크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상한가이기 때문에 당장 잡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아마도 시장 상황이 극히 나쁘지 않다면은 갭으로 출발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갭으로 출발한 그 상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거래량이 100만 주 유례없이 터졌습니다. 100만 주의 거래량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2012년도 초에 잠깐 100만 주 이상이 나왔던 거고 그 이전에는 약 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회사 사정이었습니다. 100만 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추격 매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도 따라 붙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량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에 좀 겁이 나더라도 확 따라붙어야 된다는 그런 조언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 수익률 어떻게 나왔는지 지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0%로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남아토건 20, LB세미콘 20 등 4종목이 각 20%씩의 동등한 비율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자면요. LB세미콘이 12% 수익이 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6.1% 올랐고요. 남아토건과 LTS 각각 2% 중반 정도의 수익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AS를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LB세미콘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고점 물량을 뚫어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은 LG전자가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선방 측면을 넘어서 이미 스마트폰 쪽에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 처리라는 LB세미콘 여전히 물량대만 뚫어나게 되면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유지시키고요. 목표가 돌파하게 되면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여 잡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외에 LTS, 남아통운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LTS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사업 포트폴리오 1분기까지는 아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건데 2분기부터 수주가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매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횡보권을 보이고 있는데 물량대가 좀 강하게 터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아통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서야 수급이 좀 풀리는 모습이고 특히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부터 매수가 조금씩 붙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소폭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언제든지 물량만 소진되면 조그만의 매수에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도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지금 수익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들 좋습니다. 심택이 3.6% 올랐고요. 메타 바이오메드는 8.9%가 올라서 목표가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SBI 엑시즈만이 3%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고요. SK텔레콤 4.6% 수익, GST도 1.6%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메타 바이오메드가 8.9% 수익으로 목표가 도달하면서 왕관을 썼습니다.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1등인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타 바이오메드 말씀하셨는데요. 이틀 만에 이제 9%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가 벌써 도달했는데, 자, 이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계속 갖고 갈까요?
네, 목표가에서 이제 만약에 이익 실현을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월선은 지금 돌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번 주 거래량이 가장 많이 좀 나오면서 전고점 매물대에서 지금 공방이 좀 치열한 모습. 3,500원 가격이 이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오전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면서 코스피는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감에도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치과 재료 부분에 있어서 300만 불의 판매 계약도 하고 이 종목 자체가 중국이나 혈관 문합기 자체가 중국의 인도 5개국에서 국제 특허를 좀 얻은 기업인데 앞으로가 이런 점유율 자체가 공급으로 인해서 내년에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치과용 충전 재시장 점유율 자체가 30% 정도 목표를 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기술적 흐름이 무엇보다도 현재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물량이 소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며칠 내로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자체를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자체는 3,700원 정도를 목표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이미 목표가 도달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러이러하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현명한 결정을 잘 내려서 최고의 좀 선택이 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복 대표 못지않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만나 뵈는 이기택 과장인데요. 하이투자증권에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요즘 단연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SK텔레콤 추천하신 이후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4.6%나 나 있는 상태인데요. 자,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둔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런지 어떻게 할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업종별 순환매 도는 시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장 충목이 될 수 있으니까 매매에 조심스럽게 다가서자라는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 역시나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종목들을 보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만한 업종은 딱 두 업종으로 압축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IT 업종이고 그 다음에 통신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IT 업종 삼성전자가 대표주가 될 수 있고 통신 업종은 이제 부각되는 업종이니까 SK텔레콤, KT가 가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LG U+나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같이 동반해서 업사이드가 되겠지만 가장 대장주가 먼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겠죠. 이에 따라서 SK텔레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유지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새로운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몇 안 되는 반도체 장비 거기다가 아몰레드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제조업체가 어떤 기관이 가장 좋냐 하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처럼 IT 업황이 개선될 때 그 업황의 개선에 따라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장비 발주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부품보다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에서 작년에 설비 투자를 크게 증설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 설비 투자를 증설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상보다 설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다시 또 아몰레드 장비 추가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 장비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눌렸었던 구간 중에 가장 세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바로 장비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다시 또 반등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SNU, SFA, AP 시스템, 거기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AP 시스템 가장 이익성 개선이 뚜렷해지고 시장의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보 유출했다라는 오해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반등 또한 셌던 것입니다. 그럼 예전 자리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AP 시스템을 제자리에 두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자리는 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올해까지 올라갈 높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 디스플레이, LG전자도 아몰레드 장비 발주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시각을 다각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아몰레드 장비는 계속해서 발주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이 기간에 맞춰서 기관들도 매집해 나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줄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3,500원 정도 선이면은 PER 밸류 올해 실적 대비 8배니까 앞으로 12배까지는 50% 정도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때 목표 주가는 18,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1,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아몰레드 전방산업 성장의 수혜를 잇을 수 있는 AP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기택 과장이 SK텔레콤에 이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이니까요. 지금 트렌드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순서입니다. 김상균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가치 투자 코너에서는 이제 플래너이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께서 실제로 이제 100% 매매하는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먼저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그 밖에 종목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모두 10%씩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종목, 모베이스, 이렌텍 등등 8개 종목이 각 10%씩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포트 수익률이 54%까지 올라가 있죠. 굉장히 높죠. 자, 모바이스가 103%로 가장 높고요. 이렌텍이 86%, KMW 62% 올라 있습니다. 펜엔터만이 마이너스 22% 손실이 나 있고요. 연희정보통신이 29%, 자화전자 65%, 어버브 반도체 55%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전 종목이 지금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수익이 나 있고 한 종목만이 살짝 쉬고 있습니다. 자, 먼저 KMW가 지금 62%가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그 답변부터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실행된 지 5개월 만에 약 50% 넘는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좋은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종목을 계속 언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MW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통신 관련주들, LTE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해드린 것은 회사의 내재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비교했을 때 약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제 가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만 원을 돌파해서 오늘 2만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자체를 상향하지 않고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는 좀 더 오버슈팅 구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KMW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약간은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익 시전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홀딩을 해서 마찬가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또 이 다뤄야 될 비법을 또 배워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볼지 한번 종목별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뭐 제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렌테카, 모베이스, 자화전자, 뭐 휴대폰 관련 부품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4가 판매가 잘 될수록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도 동방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기대치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1분기 대 실적이 이렇게 미비하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설비를 1분기에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훼손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2분기부터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증설한 부분에서 당연히 2분기 5월달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 이상부터, 즉 2, 3분기 이상부터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며칠 전까지 25,800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리는 것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은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뭐 90도로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고 어느 정도 조정된 기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2차적이나 3차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 실적보다는 조금 기대치보다 이하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모베이스와 이렌텍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직도 밸류레이션, 즉 실적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현재 가장 마이너스인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싸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회사 자체의 가치, 특히 자산적인 가치라든지 상암동에 건물을 지었던 임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펜엔터테인먼트는 4,000원 이하 가격이라면 부담 없이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단기간에 보지 마시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좋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약간 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 드라마가 추가 편성이 더 잘 된다면은 특히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 모베이스나 이렌텍 이렇게 100% 상승하는 종목처럼 펜엔터테인먼트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연희정보통신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CR 단가 압력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지만은 그 부분을 봤더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TJ미디어입니다. TJ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현재 머스트 투자자문에서 TJ미디어의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보유했던 물량을 아직까지는 보유 물량이 약 남아있겠지만은 향후도 추가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더라도 뭐 투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의 수급적인 측면도 TJ미디어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으로 꾸준히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AS를 하면서도 한두 종목씩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 수가 많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가서 좀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입니다. 동일한 종목 비중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각 비중 여러 가지 섹터별로 종목을 담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방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현재 5,500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목표가까지는 최소한 들고 가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65% 자화전자 수익 나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100%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자화전자 1차 목표가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약 3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자화전자를 3만 원을 제시한 것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 정도 밸류레이션 가격이라면 약 3만 원 정도가 적정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버슈팅 3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3만 원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그때의 상황,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서 차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이 워낙 좋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수익을 올리는 비법도 궁금하고요. 지금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동안 좀 소외받다가 이제 뭐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오늘 좀 건설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인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중후장대한 산업의 종목들은 지금 전혀 편입이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뭐 그쪽은 보지 않고 계신지 그것도 좀 첨언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치 투자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 너무 중소형주, 뭐 스몰캡 종목들만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보통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라는 기본 개념이 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리겠지만은 예상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내재 가치 대비해서 싼 종목, 저평가인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대형주 코스피라도 회사의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싼 조건이 나온다면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기관들의 수급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구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작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GS 같은 경우에도 GS 지주사로 봤을 때는 GS 건설에 대해서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금액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S건설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GS도 같이 동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영향, 회사의 실적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에서 빠진 게 많기 때문에 뭐 좋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현재 시장 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 IT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습니다. 모베이스와 이렌텍이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단, 특히 이 갤럭시 S4에 들어간다, 뭐 중국 휴대폰에 들어간다, 이런 부품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장비주들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상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인 종목을 찾게 되고 최근 들어 뭐 중국 관련주, 중국주들이 많이 올랐죠. 배당주들,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런 업종별이라든지 이런 종목별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평가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특히 현재 IT 부품주보다는 이제는 컨텐츠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여러 가지 휴대폰 기존에 만들었던 부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컨텐츠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매수하진 않았지만 향후 편입할 예정인 숨은 1등 종목 후보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뭐 GS라든지 GS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이 이제 54%, 이제 뭐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으니까 뭐 전체 포트 수익이 이제 세 자리까지 가는 것도 좀 시간만 투자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신 거는 이 종목들을 지금 따라잡아봤자 이제 나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좀 비법을 좀 전수받아가지고 나도 그 기준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 한번 꾸며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개인이 투자하기는 많이 어려운 주식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울경제TV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혼자보다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치 투자라는 것이 뭐 여러 명이 같이 이 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빨리 깨우치고 더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가치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 보는 종목보다 여러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종목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 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탁상 덥석 사기보다는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시고 왜 그 종목이 좋은지, 왜 추천하는지 이목저목 그 종목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종목에 편입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카페, 뭐 가치투자 연구소라든지 뭐 성장산업연구소, 뭐 주자론, 뭐 현명한 투자자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양적 분석, 질적 분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서로 같이 검증하면서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꼭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으로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임에 나가면서 사람들과 투자자들과 많은 교류를 할수록 좋은 종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HTS만 보면서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투자들과 만나면서 많은 시각들을 보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후보군 종목들 말씀하실 때 GS 등에 대해서 대형주 일부 편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GS 이외에도 좀 편입해 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차트를 분석해 줘 가면서 그 여타 후보 종목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은 선택의 폭이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네. 시점입니다. 1분기 실적에 맞춰서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의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횡보한다는 것은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뭐 3,800원, 80원, 뭐 4,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고, 뭐 국동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조저하겠지만은 2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박스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하단이나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뭐 국동이나 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로티펙흨입니다. 에로티펙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저희가 탐방을 갔다 오고 이렇게 확인하는 사이에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매수를 해서 에로티펙흨을 접근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특히 에로티펙흨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분인데 1분기 부분에서는 약 20억 정도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분기부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존의 201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주들이 움직였다면 하반기부터는 이런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선침해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들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인 분할 매수를 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컨텐츠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컨텐츠 관련해서 한 종목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게임주로 보겠다면은 모바일 게임주로 보겠다면 게임비디라든지 컴투스 같은 종목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 특히 이 인프라웨어라든지 디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S4가 판매될수록 동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모빌리언스 전자결제주도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가격대, 주식이라는 건 좋은 회사를 좋은 시기 때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무조건 당장 덥석 사지 마시고 좋은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상균 팀장님의 최종 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체 수익률 54% 아주 그냥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는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